이번에는 제한 조건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 자, 보십시오. success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7개의 문자가 있죠.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7개의 문자를 재배열하는 경우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어떤 단어가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얘를 분류해야 돼요. 어떻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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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3개, C 2개, 그리고 E 하나, U 하나 이런 식으로 분류해줘야 돼요. 그게 눈으로 보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리고 뭐 7개 맞다 이렇게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라 그랬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입니다. 총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7팩토리얼 이 3개가 같은 녀석이니까 3개가 나열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 중복이 생기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자. 그리고 이 두 녀석이 같은 녀석이니까 역시 뭐 C1, C2로 놓고 배열한 다음에 이 두 개가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어. 뭐 중복이 항상 2팩토리얼 개씩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이것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저번에 했던 것들. 그죠?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양 끝에 S가 오도록 해라. 그래서 양 끝에 S가 오도록 해라. 총 7개의 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여기에 S 그리고 여기에도 S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S 다 3개, C 2개, E 하나, U 하나 있는 얘네들 중에서 남은 것이 S 하나, 그 다음에 C 2개, E 하나, U 하나예요. 그렇죠? 얘네들만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얘네들만 추가해서 배열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죠? S가 붙어있든 뭐 붙어있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3개의 S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에 3개의 S가 이웃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S 3개가 모두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한 몸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한 몸으로 묶었을 때 남은 것이 C 2개와 E 하나, U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문자가 얘를 한 몸으로 묶였어. 큰 몸으로 묶이는데 얘네들이 서로 같으니까 그냥 묶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얘네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요걸 하나의 문자, 괄호도 하나의 문자, 그다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총 5개의 문자를 또 역시 일렬로 나열해주는 것이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얘를 어떻게 보자고? 큰 S 하나와 C 2개, E 하나, U 하나의 배열이에요. 4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양 끝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을 두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저 문자를 구분해 주는 게 문자끼리 서로 같은 거 다른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다?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2개가 된 거예요. 문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2가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공이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숫자가 쓰여져 있어. 이런 것들 그죠? 여러 개의 색깔, 빨간색끼리, 노란색끼리, 파란색끼리, 숫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집합에 속하여져 있는 문자들, 그렇죠? 구분이 되는 인자가 2가지가 있고 그런 거죠. 지금은 그렇죠? 자음 그리고 문자끼리, 자음모 그리고 문자끼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다른데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류. 그렇죠? 남학생과 여학생. 아니면 어른과 아이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사람은 모두 다른데 분류하는 거예요. 2가지. 그렇죠?
뭐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카드가 있는데 모양이 다르고 뭐 색깔이 다르고 뭐 숫자가 다르고 세 가지의 분리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복잡하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 끝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었도록 해라. 그럼 자음과 모음으로 얘네들을 분류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자음은 S가 3개, C가 2개 있는 거고 모음은 E 하나, U 하나 있어요. 모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 에, 이, 오, 우 그죠? Y는 반모음 반자음 없어요. 문제에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든다. 뭐 그렇겠죠. 아무튼 나이오가 모음이다. 모음 2개, 서로 다른 모음이 2개고 자음이 저렇게 있어요. 양 끝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잘 보세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죠. 양쪽 끝에 다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 자음이 오고 앞에 자음이 오고 뒤에 모음이 오고 앞에 자음이 오고 뒤에 자음이 오는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죠? 모음이 적어도 하나가 있는 것. 그쵸? 그러면 자음과 자음이 양 끝에 오는 거를 전체라고 본다면 이거 역시 얘가 여사건이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미 해놨어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거? 여사건, 자음이 맨 끝에 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조금 귀찮죠? 자음이 어떤 자음이 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에 배열되는 게 경우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얘는 S와 S가 여기에 오게 되는, 맨 끝에 오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잡아라? 이 경우 했죠? 지금 저 앞에서 5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C가 양 끝에 오게 되는 경우랑 CS가 오게 되는 경우랑 SC가 오게 되는 경우는 역시 같을 거예요. 그죠? 대칭적이니까 SC가 오게 되는 경우 같을 경우에 그렇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CC가 오게 되는 경우에 남는 것이 C와 C가 온다면 S 3개랑 E 하나, U 하나니까 얘는 5팩 나누기 3팩토리얼 되는 것이고, 얘는 C 하나, S 하나 썼으니까 S가 2개, C가 하나, E 하나, U 하나 남았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5팩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경우인데 얘도 개수가 똑같다. 그래서 곱하기 2에서 얘네들을 더해서 어떻게? 얘에서부터 빼면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따져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순념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다. 일렬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남자, 여자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 다른 거니까 사람끼리만 일렬로 나열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된다? 6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구분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안 돼요. 남, 여여. 남 3개랑 여 3개. 얘네들 나열하는 거 아닌가요? 6팩토리얼 나누기 3팩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남학생과 여학생, 사람은 서로 다른 거니까 분류해주는 기준이 또 있는 거지. 사람끼리 모두 다르고 남자와 여자로 분류해주는 기준이 또 있는 거지. 그게 얘는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사람끼리는 구분이 가지 않는 거야, 남자 여자만 구분이 가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6팩토리얼입니다. 자, 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웃하도록 많잖아, 그런 얘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러면 뭐 분류되는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여여.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남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여여여로 앉는 거니, 아니면 여여여 남으로 앉는 거니.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남자 앉고 여자 앉고, 그죠?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 곱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자 똑같이 생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파란색 방석 3개, 그죠? 여학생의 자리는 분홍색 방석 싫어하죠. 요즘에는 무슨 방석? 검은색 방석 3개를 나란히 놓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방석으로 자리를 구분해 놓고 그 색깔의 방석에 앉히면 되는 거니까, 그쵸? 구분되는 인자가 2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 2가지를 조건에 맞춰서 먼저 배열하고 거기 안에서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이 문제는. 자, 3번이에요. 남자끼리 이웃이 없게끔 배열을 해줘라. 남자끼리 이웃이 안 되게. 남자끼리 붙어 있으면 싸우니까 남자끼리 이웃이 안 되게 배열을 하자,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열을 먼저 하자. 자리를 먼저 정하고 남자 자리, 여자 자리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에 앉히자. 3팩토리얼 곱하면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자끼리 이웃이 되지 않도록 앉혀라. 그런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남자가 서로 떨어지려면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있어야 하죠. 그쵸? 여자가 이렇게 끼어들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한 명이 남았네. 그쵸? 여자가 한 명이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여자가 한 명이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여기에 여자가 있으면 여남의 방석의 배열, 혹은 여기에 여자가 2명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혹은 여기에 여자가 2명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여자가 끼어 있으면 남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추가될 수 있는 여자의 자리가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한 거는 무엇이냐? 남자의 방석은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건데, 여기서 여자의 자리를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남자를 일렬로 배열해서, 남자를 배열해서 남자의 위치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서로 같은 남자, 파란 방석 3개를 배열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석이라고 하더라도 일렬로 배열이 되는 순간 우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이거 첫 번째 방석, 2번째 방석, 오른쪽에서 첫 번째 혹은 왼쪽에서 3번째 방석,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같은 것들이라도 일렬로 배열이 되는 순간 구분이 가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가 구분 가는 4개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위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경우가 4개의 위치 중에서 한 자리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41 해줄게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뭐가 완성된 거죠? 방석의 배열이 완성된 거예요. 남자 3개, 여자 3개의 자리의 그 배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죠?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끼리 3명 앉히는 경우와 여자끼리 3명 앉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끼리 이웃이 없게 배열해 주는 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지울게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는 남자의 자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싸우지 않게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있는 것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 3명을 먼저 배열해 주는 거예요. 여자 3명을 먼저 선 배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자리를 먼저 배열을 했어. 그러면 자리를 놨는데 어차피 놓은 거 뭐 상관없죠? 여학생 3명을 그냥 앉혀놔도 상관없어요. 3팩토리얼 해도 돼요. 그쵸? 여자 1번, 2번, 3번이 앉았다. 자, 그러면 여자 3명을 앉히는 순간 뭐가 생겼죠? 여자와 여자 사이에, 그쵸? 여자와 여자 사이에 구분되는 4개의 위치가 생겼어요. 얘는 맨 앞에 여자보다 앞에, 얘는 1번과 2번 사이, 얘는 2번과 3번 사이, 얘는 3번 뒤에, 그쵸? 그래서 구분되는 위치가 4군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구분되는 4개의 위치 중에서 남자는 어떻게 앉아야 되죠? 3명이 앉아야 돼요. 3명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3명의 순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3명의 순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4개의 서로 구분되는 자리 중에서 순서대로 선택해서 3명을 앉히면 되는 거죠. 그쵸? 4P3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3팩토리얼 한 다음에 뭐 해도 되죠? 4C3 남자가 앉을 위치 3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해 3팩토리얼 곱해주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순열이라는 녀석의 정의에 가까운 어떤 그런 좀 수식이죠. 그죠? 순열이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란히 놓는 경우의 수니까 4P3이라는 건 어떻게? 4명 중에 3명을 순서에 상관없이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일렬로 나란히 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렇죠? 아니면 여자 3개, 남자 3개 어떻게? 방석의 위치를 먼저 결정하자. 그러면 그냥 여자를 먼저 놓고 여자 방석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구분되는 4개 위치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래? 어느 위치 3개를 선택할래? 같은 위치에 2번 들어가면 중복이 되는 거라 남자 둘이 같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C3으로 해주고 한 개씩만 선택하는 거니까 4C3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가 정해졌으니까 남자 앉히고 여자 앉히자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수식은 똑같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제한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녀석을 보는데 분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면 분류해놓고 걔네들의 배열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모음 자음으로 분류가 됐니 아니면 남자 여자로 분류가 됐니 아니면 어른과 아이로 분류가 됐니 아니면 뭐 대문자와 소문자로 분류가 됐니 아니면 숫자와 뭐 문자로 구분이 됐니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의 얘기를 해주는 거고 분류의 얘기를 해주는 거고 걔네들의 배열 있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녀석에 속하는 아이들 원소들을 배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주로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익숙한 부분으로 걔를 이해하고 익숙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